안녕하세요. 기업하면서 알아야 할 R&D 연구개발 정부지원 사업,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사업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이 시간은 특별히 R&D, 즉 연구개발,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부지원 사업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기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그 산자보 사업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년 12월 30일에 공고가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산업기술혁신 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산업기술혁신 사업의 그 통합 공고이기 때문에 그 개요하고 그다음에 용어 그리고 그 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기술혁신 사업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통사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는 먼저 추진체계, 그 다음에 신청 자격, 그 다음에 신청 방법, 그 다음에 사업 공고, 그 다음에 지원 규모, 정부 출연금의 지원 기준, 민간 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 기술료, 지원 제외사항, 표준 디자인과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연계, 관계 법령 및 규정,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추진체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에 보면은 각 그 용어들이 나옵니다. 즉 추진 체계에 사용되는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담기관, 전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입니다. 즉 기획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그 프로젝트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꼭 여기 보면 기업 포함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주관기관이 보통은 학교 또는 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많이 하는데 기업도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포함한다는 것을 써준 거고요. 다음 참여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즉 기업 하나만 신청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하나만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주관기관이 있고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즉 공동개발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또는 세부 과제가 있어서 여러 개의 세부 과제를 가지고 같이 그 공동개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관기관이 있고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기관도 여기에는 그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참여기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연구소, 기업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 연구소는 물론이고 기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 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준 것입니다. 다음 참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기업 포함이라고 써 있듯이 이렇게 주관기관이 됐든 참여기관이 됐든 이러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두 참여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또는 활용하거나 하기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모두 다 참여기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엔 그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주관하는 전체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총괄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주관기관에서 이 총괄 책임자를 하게 되겠죠. 또 굳이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또는 세부과제가 많은 경우 그래서 각 세부과제에도 책임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 개발할 때 참여 기관인 경우에도 그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책임 연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공동개발 또는 세부과제가 여럿인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걸 모두 다 끌고 가는 전체 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 그 포털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안내, 사업기획 공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 공고, 과제기획 공고, 타기관 공고, 공고문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신청, 그 다음에 수행은 과제, 사업계획서 제출, 뭐 협약 신청, 연구비 관리, 기술 실시 보고서, 뭐 전자공무 조회, 뭐 서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안내 보기도 있고, 이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M택 앞에서 설명드렸던 SM택처럼 거기는 중기부 과제를 신청 관리하는 곳이고, 여기는 산자부 사업을 신청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도 지원사업 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여기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SM택처럼 그 공고도 보고 그다음에 과제 신청도 하고 그런 사이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산업기술진흥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업기술진흥원은 역시 이 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에 해당하는 그 사업 공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 사업 안내, 뭐 규정 서식,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센터들이 여기 다 있어요. 예, 진흥원 안에 산업기술정책센터, 기술사업화단, 혁신기반단, 국제협력단, 규제혁신단, 지역산업단, 중견기업단, 소재 부품 장비단, 산업협력단. 그래서 여기 또 이 센터들에서도 또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텍 말고도 여기 키아트도 한 번씩 들어와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키아트 사업이 또 따로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잠깐 보면은 지금 잘 우리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그 다음에 뭐 기술 나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또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그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여기는 뭐 100, 1000, 뭐 이런 것들이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중견기업 육성사업.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보면 또 우리가 중기부 사업에서는 보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이 또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산업기술진흥원 쪽의 사업도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은 용어도 알아야 되지만 그 용어에 맞는 우리가 자격을 또 갖춰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기부 사업보다는 이쪽 산자부 사업이 조금 규모도 크고 또 기업 역량도 좀 큰 기업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작은 기업인 경우에는 좀 신청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좀 중견기업급 아니면은 좀 강소기업의 그 좀 괜찮은 중소기업하고 좀 내가 좀 부족하다면 좀 괜찮은 기업하고 같이 그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그 신청하고 그다음에 접수하고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 공고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지금 아직 그 에너지 관련 사업 공고는 지금 21년도께 몇 개 나온 거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 공고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R&D의 사업 접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R&D 사업도 그 신청을 하는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 공고의 그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지원 규모는 사업별 그 지원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 출연금 지원 기준입니다. 이 산자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도 많이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그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그 퍼센트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과제 유형도 원천기술형이고 혁신제품형이 있고, 이 산자부 사업 쪽은 좀 이렇게 챙겨서 그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간 사업비 75% 이하가 이제 정부 지원금이고, 그건 이제 원천기술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제품형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간 사업비의 67% 이하가 바로 그 정부 출연금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사항은 여기 수요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요기업은 말 그대로 그 개발 제품이나 그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 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을 우리가 수요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사항에 보면은 그 각 용어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은, 즉 주석을 달아놓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개의 세부 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 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 이것은 보통 산자부 과제인 경우에는 세부 과제가 여러 개 있어서 총괄 과제로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각 세부 과제도 이 출연금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엔 정책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즉 중소 중견기업이 같이 그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부 출연금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산업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출연금 지원 비율이 80% 이하고 중견기업인 경우에 출연금 지원 비율이 65% 이하. 즉, 이 위에서 보면은 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하 또는 50% 이하인데, 여기서는 그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65% 이하 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5%인데 80% 이하,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인간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입니다. 앞에서 출연금의 비율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원천기술형이라고 한다면 그 출연금의 비율이 75%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의 자기부담은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기부담금 25% 중에 그 현금 부담은 그 25% 중에 40%가 현금 부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현금 부담인 경우에는 과제 유형이 원천기술형이 됐든 혁신제품형이 되든 똑같이 40%가 현금 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사항에 보면은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이렇게 써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사업 선정 시 유의사항 또는 그 기타 사항들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보고 그 사업 신청할 때 그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 부담 현금의 부담 기준이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 선정이 되고 다 수행을 한 뒤에 결과 보고를 제출하고 나서 성공 판정을 받으면 기술료 형태로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정부 출연금의 몇 프로 정도를 기술료 형태로 제출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는 그 사업별 공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지원 제외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이 지원 제외 사항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 준비해 놨다가 이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서 신청을 못한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 제외 사항과 비슷하게 그 적합 여부, 즉 자격 요건에 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제외 사항, 그 다음에 자격 요건, 적합 여부는 먼저 그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면은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거는 금방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신청된 기술 개발 내용이 이 기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즉 중복성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어떤 과제인 경우에는 이 중복성 검사를 한 결과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신청하기 앞서 내가 그 개발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제품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중복성 검사 또는 유사성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 그 의무사항을 다 이행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그리고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나, 또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가 등을 꼭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번엔 그 표준 디자인 사업과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연계, 이 부분은 표준이나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 그것에 더 적합하다라고 한다면은 표준 사업으로 또는 디자인 사업으로 그 연계 공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가 때 보면 그 과제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목적하는 바와 좀 다른 사업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렇게 표준 사업, 뭐 디자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표준 그 지원 사업에 또는 디자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라고 유도 또는 권고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규정은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법령 및 그 규정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 R&D 부처 합동 설명회가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 소관의 R&D 사업은 1월 19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산업기술 혁신사업 그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부 사업별 지원 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